난 니들이 참 좋아. 이 힘든 입시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너희들의 모습이 참 좋아. 오늘 1교시 11시부터 1시까지가 고3 수업이었는데 애들이 웃음을 잃었더라고. 1학기 성적표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아예 놔버린 친구들도 있고, 물론 학원을 그만뒀지. 뭐하냐 이랬더니 귀 아주 뭐 학교에서 춤추고 뭐 많이 났다. 에헤이. 자, 21번 볼 텐데 방식은 똑같아요. 인연이 나와요. 일단 첫 줄 한 번이라도 그냥 유출을 해라. 우리는 물론 가져오다, 데리고 오다, 데리고 가다 이렇게 배웠지만 bring up an idea 그러면 무슨 뜻이겠냐? bring up an idea. 생각을 가져오다. 생각을 가져오는 게 뭐야? 떠올리는 거겠지. 이건 융통성. bring up이 뭐더라? 이렇게 외울 필요가 없어. 아이디어 하나를 떠올려 본 적이 있는가? 또는 동격이지. 서제스천이 뭐야? 제안. 어떤 생각이나 제안을 떠올려 본 적이 있습니까? 생각을 떠올리거나 누군가에게 제안을 했다가 오형식 그들이 즉시 지각동사, 목적어, 원형 부정사 그들이 그 생각이나 제안을 했더니 그 다른 사람들이 즉시 아니 그것은 작동하지 않을 거야. work가 작동하다 즉 무엇이 있다. 내가 얘기했었는데 work의 자동사들 기계면 작동하다 어떤 내용이면 효과가 있다. want니까 기껏 얘기했더니 에이 그거 효과 없을 거야. 이런 경험 있어 없어? 기껏 정효빈이 멋진 아이디어를 떠올려서 옆에 명서준한테 제안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 없어? 나도 있어. 누구나 다 있을 거야. You may have thought. 과거 사실에 대한 추측인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지. may니까 그냥 느낌대로 넌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 사람이 내 아이디어나 제안을 듣는 사람이 심지어 그것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준다라는 게 뭐야?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는 건 고민을 한 번 더 해보지도 않았다. 내가 무슨 제안을 했더니 바로 거절해. 쟤 생각도 안 해보고 거절하는 거야.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단 말이야. 어떻게 그들이 그것이 단언한 대로 효과가 없음을 어떻게 안다고 저렇게 확신을 하지? 의심한 적이 있지. 내용은 간단해. 지금 생각을 말했어. 안 돼. 아니 뭐 듣지도 않고 안 된다고 그래. 이거야 지금. 주로 부모님하고 이런 관계가 많이 생겨. 엄마 이거 안 돼. 왜 들어오지도 않고 이렇게지. When you are right about something, 그럼 만약 좋아. 네가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옳다고 오를 때 실제로 오를 때 너는 close off 닫아버린다. 가능성 또 다른 관점이나 기회의 가능성을 닫아버린다. 자, 이 문장이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네가 제안을 했다가 거부당하는 건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일말의 또 다른 내가 얘기한 또 다른 관점이나 기회의 가능성을 뭐 해버립니다. 상대방한테 그런 거절을 당해본 적도 있지만 너도 역시 그걸 닫아본 적이 있을 거라는 얘기지. 일반화시키는 거야. 옳다는 것은 뭔가에 대해서 옳다는 것은 의미한다. 그게 원래 그것이 가능한 방식이다. 이게 원래 그것이 그래야 하는 방식이니까 그렇다는 거야. 1 더하기 1이 왜 2야? 뭐라고 얘기해? 원래 그렇다. 그렇지. 그래서 1 더하기 2는 난 1 더하기 1은 3이라고 생각해. 에디슨이 실제 학교 다닐 때 1 더하기 1이 1이라고 했대.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런 지하에 무슨 개소리야 이거. 1인데
왜 선생님 1 더하기 1이 꼭 2가 돼야 돼요? 그랬더니 원래 그런 거야 수학이 이랬다는 거야. 오케이? 가능성을 닫아버린 거지. 그때 에디슨이 집에 가서 찰흙 한 동이 또 한 동이 합치면 한 동인데 이러고 혼자 생각을 하더란 말이야. 응? 그래서 피어리어드는 이게 좀 심한 말 하면 닥쳐요. 피어리어드가 뭐야? 원점이야.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단호하게 얘기할 때 is my right, period 이렇게 얘기하면 끝! 얘기 끝! 이런 뜻이야. 피어리어드가 원점이야. 원점. 얘기 끝! 그래, 이렇게 네가 생각하고 말할 때 원래 그런 거기 때문에 옳다라고 믿을 때 그게 correct, right를 계속 쓰니까 좀 재미없어서 correct 똑같은 뜻이지. 물론 네가 옳을 수 있다. 분위기는 어떻게 잡혀? 이거 나와야 되지 않니? 지금까지 읽어보니까 네가 옳아서 그 단호한 결정이 맞을 수도 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교육적인 지문이 아니지. 이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는 것만 믿고 각자 다 자기 옳은 대로 살 텐데 그건 사회 단합 요소가 아니지, 그지? 그래서 분명히 이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너의 특정한 그것을 바라보는 방식은 맞을 수 있다. 어떤 사실들에 대해서는. 그러나 주제문 나오겠지. Considering the other option, 다른 선택상을 고려하는 것 또는 다른 사람의 point of view, 견해를 고려하는 것이 어떨 수 있다. 베네 뭐라 그랬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 그래서 카페 베네가 좋은 카페라고 했잖아. 베네의 반대말이 뭔지 알아? 말레. 그래서 사악한 마녀 이름을 말레피셔트라고 하는 거야. 말레 들어가면 다 안 좋은 단어야. 그래서 우리 말레를 줄여가지고 펑션 알아? 펑션? 이게 자주 나오는 건데 펑션이 기능을 하는 거지. 뭘 펑션이 뭐야? 이게 오작동이야. 뭘 들어가면 안 좋은 거고 베네. 그래서 우리 얻으면 좋은 거 뭐였어? 베네, 핏 이런 거 있잖아. 오케이? 베네 딕트 어디서 들어봤어? 그게 베네딕트 그럼 알고 있나? 어디서 들었어? 닥터 스트레인지 주인공 배우 이름 베네딕트 컴버비치잖아. 이름이라고. 서양 애들 이름이 많아. 딕트가 말이거든. 말을 모으는 책 뭐? 딕셔너리. 너 말을 잘한다 그럴 때 뭐가 좋다고? 딕션이 좋다고 그랬지? 여기 우리말 하면 뭐야? 베네딕트. 좋은 말이야. 좋은 말 컴퍼비치시야. 그 사람이. 엄마가 태어나 세상에 나가서 좋은 말만 하고 자식 이름을 말레딕트라고 쓰겠냐? 그럼 욕설만 하고 다녀야 되는 거고. 이게 연결시켜서 기억하라고. 주제는 다 나왔어. 이것만 보고 답 쓸 거야. 다른 사람의 다른 선택사항이나 다른 사람의 관점을 고려하는 것도 뭐가 될 수 있다. 이게 네가 맞을 수도 있지만, 그지? 선택자 한번 보자. 1번 정직의 가치야? 미친 거지. 두 번째 필터가 뭐 하는 거지? 걸러내라. 부정적인 견해들은 걸러내라. 이건 뭐야? 나와 다른 생각이 부정적으로 느끼면 듣지도 말라는 소리지? 안 되고. 세 번째, 너의 말을 킵해라. 무슨 뜻이야? 뭘 아껴? 킵. 골키퍼. 뭐 해라? 네 말을 지켜라. 그게 바로 성공의 길이다. 네 번째, being right. 옳다고 믿는 것은 새로운 가능성들을 뭐 할 수 있다? 막을 수 있다. 뭔가 연결이 되는 것 같지 않아? 네가 옳다고 믿으면 다른 것들을 차단하는데 오히려 차단하지 않는 것이 득이 될 수 있다고 했지? 그래서 오히려 being right, 옳다고 믿는 것이 결국은 새로운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 가장 가깝고 look back, 돌아봐라. 모든 사람들이 looks forward, 앞을 내다볼 때 나는 뒤를 봐라. 다른 사람 따라하지 말라는 거지. 이건 독불 장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답은 4번 얘기지. 무슨 내용이 추가되면 좋겠어? 마지막 줄 봐봐. 얘 비사이즈가 뭐야? 게다가로 배운 적 없어. 게다가. 그럼 이 뒤에 나오면 이것의 추가로. 그렇게 너와 옳다고 주장하면 그것이 얼마나 지루할지. 지루함은 당연히 추가. 지루함 이외에도 그것은 아마 그런 생각은 네만 옳다고 생각하는 건 eliminate 뭐야?
이런 단어 알아야 돼. 제거하다. 오늘까지 몰랐던 사람 오늘 외워야 돼. 엘리미네이트, 제거하다. 모든 새로운 무엇을 가능성. 아까 읽은 선택지랑 맞아? 당연히 이은 뭐가 되겠어? 네가 뭐하라고 믿는 거. 무조건 여기 나오잖아. 어딨어. 모든 사람의 의견이 다 같으면 그것이 얼마나 지루할지에다가 추가로 그렇게 모든 사람의 의견이 똑같아지면 모든 새로운 가능성과 생각과 발명과 창의성을 다 제거할 것이다. 오케이? 그러니까 남들이 1 더하기 1은 1이라고 해도 무조건 2라고 다 따라가지 말고 너는 거기에다가 반문을 제기해보는 사람. 에디슨 훌륭한 사람도 있잖아. 훌륭한 사람 맞아, 에디슨? 훌륭해? 훌륭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역사적 평가는 훌륭하지 않은데 남의 공을 다 가로챈 인물로 알고 있는데 물론 훌륭한 발명도 많이 있었지만 에디슨이 혼자서 연구소에서 혼자 발명한 사람이 아니야. 나중에 회사를 운영하거든. 그래서 회사에서 연구한 그 직원들의 연구 논문을 자신의 어떤 에디슨이란 타이틀을 놓고 세상에 발표한 것들이 많아. 거기서 희생당한 사람 중에 하나가 테슬라야. 테슬라 알아? 테슬라란 과학자가 에디슨 밑에 들어갔거든. 근데 에디슨이 전기는 그런 점은 훌륭한 거야. 전기의 사용법을 발견하긴 했어. 근데 그때 에디슨이 전기의 사용법을 직류로만 정의했거든. 근데 테슬라가 교류 전달 방식을 개발한 거야. 직원인데. 그래서 직원이 바꾸시죠. 교류를 바꾸시죠. 그랬더니 네가 뭘 알아? 이런 거. 그리고 에디슨이 똑똑하니까 그게 더 효율적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 근데 에디슨은 기업들하고 직류 공급 방식으로 계약을 다 맺은 상태였어. 이게 뒤집혀지면 계약이 다 무산돼야 돼. 그래서 강제로 실험을 하는데 유명한 실험 있잖아. 말 실험인데 불쌍한 말을 데려다가 기자들을 에디슨이 영향력이 있으니까 다 불러다 놓고 전기로 말을 지졌거든. 교류가 니네 지금 콘센트야. 교류로 말 지지면 말이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니네 저기 소켓에 손가락 넣으면 안 죽냐? 저 교류인데 죽지? 말을 죽여버렸어. 기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럼 뭐라는 줄 알아? 교류가 이렇게 위험하다. 그럼 직류로 지지면 안 죽나? 그게 프레임이야. 그래서 그게 돈을 가는 기자들이겠지. 그걸 언론 대피를 하고 테슬라의 교류 방식은 위험하다. 그래서 초창기에 미국의 전류 공급 방식이 직류였어. 단점이 뭐야? 근거리는 강력해. 원거리로 갈수록 전력이 떨어지지. 전압이 떨어지고 문제가 생기지. 그래서 초창기에 그 미국의 전력 공급망은 굉장히 촘촘했어. 왜? 점점 떨어지니까 중간에 증폭기 달아야 돼. 되게 비효율적이야. 그러니까 테슬라가 역사의 희생이야. 테슬라가 오늘날 우리의 그 교류 전달 방식을 도시에서 쓰는 거 발전소 하나만 가지고도 멀리 광범위하게 보낼 수 있는 이 기제를 발견한 것은 테슬라라는 사람. 근데 우리가 전기 발명 그러면 에디슨만 떠올리는 사람이 많지 테슬라라는 이름을 잘 떠올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디슨의 재평가야. 기업인으로서 수직 구조로 직원들을 깎아 누른 좀 그런 인물로 평가가 됩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이면이라는 게 다 있는 거예요. 상식으로 알아두시고요. 우리가 쓰고 있는 건 다 테슬라라는 인물의 정보. 자, 22번 볼게요. 자, 푼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한번 선생님이 설명한 방식으로 1차 여기까지, 2차 여기까지 한번 읽어봐. 다시 한번 요것만 읽고 내용 파악 해본다는 생각으로 읽어봐. 가능하면 밑에 답하고도 연결시켜. 이거 먹으면 3도야. 여학생은 3순위.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내가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끝나지 않았어? 핵심 소재 뭐야? 알고리즘이지. 첫 번째 여기서 같은 사람도 많을 거야. 단지 한 세대나 두 세대 전만 해도 멘션이 뭐야? 언급하다. 단어 알고리즘을 언급한다면 그것은 would have drawn 끌어냈을 텐데 약간 가정법 느낌이야. 블랭크가 뭐니? 니네 아는 블랭크가 뭐지? 공백. 빈칸이지? 아니 얘기해봤자 공백을 끌어낸다는 게 뭐야? 사람들의 반응이 있어 없어? 알고리즘 뭐예요? 이런단 말이야. 그랬을 거겠지? 한 세대 두 세대 전만 해도. 오늘날은 어때? 알고리즘은 보인다, 등장한다. 모든 문명의 부분에서 몰랐지만 이제는 모든 문명에 존재한다는 거지. 그게 다 어디 연결돼 있어? 우리의 일상생활. 그럼 오늘날의 알고리즘은 우리에게 대단히 어떤 거야? 친숙하고 곁에 있는 거다. 이게 주제란 말이야. 그리고 밑에 예시가 휴대폰, 은행, 스케줄, 비행 스케줄, 공장도 돌리고. 됐냐? 마지막 줄. 그래서 알고리즘이 갑자기 오늘날에 멈추면 어떻게 되겠어? Stop to working 하면 당연히 지금 우리가 그 세상을 아는 것으로서의 지금 현대 세상은 뭘 맞이하게 돼? 종말을 맞이하겠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에서 알고리즘 빼고는 아무것도 안 될 거라고 결국은. 그래서 선택지 보면 1번 우리는 답이네. 무슨 시대에 살고 있다? 알고리즘의 시대에 살고 있다. 2번 알고리즘 없잖아. 5대 문명의 미스테리들. 무슨 소리야? 알고리즘 있는데 온라인 뱅킹의 알고리즘의 위험성들, 우리가 온라인 알고리즘 시대에 살고 있는 위험성들 얘기하면 안 되고. 네 번째, 어떻게 알고리즘들이 디크리즈 감소시켰는가? 인간의 창의성을. 트랜스포테이션, 운송수단. 알고리즘 없지? 원동력, 산업의 원동력. 그래서 알고리즘 들어있는 게 요거랑 요건데 이거 둘은 너무 구체적이면서 방향이 극단적으로 나눠져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 줄에서 읽은 것처럼 알고리즘은 꼭 우리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된다. 그거 없으면 종식이 되니까 우리 세상이. 그래서 정답은 1번. 그 정도로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게 제일 쉽지 않아? 풀어보니까. 우리 이런 쉬운 문제도 있단 말이야. 자, 23번 1등급 대비. 같은 도전을 다시 한번 해봐. 첫 줄 끝나고 바로 인용부가 나와서 자신이 생각한 답도 한번 골라보고. 나승아.
모르는 척 하는 거죠. 그래서 대답이 없는 또 딱 걸린 거야? 그러면 신용만 하고 있는 거 아니지? 선생님한테 혼나니까 기분이 어때? 저런 놈들을 위한 질문이야. 우리의 능력이 있어. 해석할 테니까 다 어디서 나오는지 봐봐. 정확하게 투부정사 recognize가 뭐야? 인식, 인정도 있는데 여기서 인식이야.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하는 거야. 정확하게 인식하는 능력인데 당연히 목적어 필요하겠지. 뭘 인식해? 감정들을 인식하고 인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감정들을 레이블이 무슨 뜻이야? 단계. 분류하는 거야. 우리 저기 분류할 때 붙이는 스티커 종이를 뭐라 그래? 무슨지? 라벨지가 일본 말이야. 그러니까 레이블인데 일본 말로 라벨이라고 한 거야. 우리 가수가 음반 낼 때 JYP인지 뭐 사이더스인지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나가지. 그래서 그 음반사를 레이블이라고 그래. 음악 좋아하는 사람 들어봤을 거야. 요번에 가수 정가은이 A 뭐야 썬더 레이블에서 음반을 냈대. 그게 이제 고유 마크가 되는 거야. JYP. 이게 레이블이야 이제. 이건 JYP 노래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야 일종의. 음반사를 레이블이라고도 해. 자, 그러면 우리가 감정을 정확히 인지하고 그것이 어떤 건지 분류하는 능력. 수거. refer, 이 중요한 수거니까 전문가. refer 자동사야. refer to A as B가 A를 B라고 B로 칭하다. 그럼 이게 수동태가 되면 A가 나가면서 A, B, referred to까지 붙이고 as B가 되거든. 이게 무슨 뜻이야? A는 B라고 칭해진다. 좀 국어적인 표현을 곁들이면 일컬어진다. 들어봤어? 국어 시간 일컬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다면 이런 능력이 일명 be referred to as 뭐라고 일컬어져? 고유명사 emotional granularity라고 해서 감정 입자도 이렇게 표현한다고. 이 granularity가 입자가 얼마나 두꺼우냐 그런 거야. 이거 뭐 자세히 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감정을 표현할 때 각각의 감정이 다 다른데 이 감정들이 다 다른데 이걸 뭉쳐서 그냥 슬퍼 이런 놈도 있고 또는 뭐 그 감정을 슬프다가 아니라 좀 약간 우울해, 약간 기분이 안 좋아, 약간 좋지는 않은 상태야, 약간 뭔가 뭐 이렇게 다양한 여러 가지 언어로 In the words of Harvard psychologist Susan Davis이라는 유명한 사람의 말에 따르면 learning, 이거 학습이야. label emotion, 위에 나온 거야. 감정을 분류하는 법을 배우는 것. with 조금 더 일반적인 단어 말고 미묘한 뉘앙스는 알지? 뉘앙스가 말로 설명 없지만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뭔가 미묘한 뉘앙스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수능에서는 뉘앙스들은 미묘한 이렇게 번역하면 돼. 좀 더 미묘한 어휘들을 가지고 감정을 레이블하는 것을 배우는 것. 바로 위에 나온 것처럼 분류하는 거지. 이것은 can be absolutely 완전히 절대적으로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배운다. 같은 내 안의 감정은 여러 가지 시시각각 다른 감정이 올라올 거 아니야, 그렇지?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한 다양성을 배우는 것이 니네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고. 오케이? 굳이 얘기하자면 데이빗이 설명하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don't have a rich emotional vocabulary가 없으면 배우질 못해서 없으면 표현할 줄 아는 게 슬퍼, 화나 이거밖에 없는 거야. 좋아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렇다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니네 지난주에 배웠던 가주어, 진주어 전달하기가 매우 어렵겠지. 요거 주의해. 선생님이 communicate가 목적 없이 자동사일 때는 의사소통하다고 목적어 이렇게 등장하면 전달하다라 그랬어. 그래서 우리의 요구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아이가 부모한테 감정에 대한 정확한 표현력이 있어야 조금씩 다른 상황에서 그래야 그 아이의 감정이 부모한테 잘 어떻게 되겠어? 전달이 되겠지. 니네 친구 중에서 고민 상담해 주는데 얘가 뭔가 슬프다는 건 알겠어. 근데 그 슬픔의 감정이 도대체 어떤 건지 정확히 나한테 묘사를 안 해주면 내가 엉뚱한 상담을 해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그 아이가 느끼는 감정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한테 미묘하게 전달한 결국 뭘로 전달해야 돼? 어휘로 전달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잘해줄수록 나는 얘랑 소통이 더 잘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국어 해야 되는 거야. 국어 시간에 이걸 어떻게 아이한테 전달해야 되지? 내 감정을 어떻게 말해야 되지? 그 표현력이 생기면 생길수록 전달은 쉬워진다. 우리의 욕구도 더 잘 전달이 되고. 근데 여기 뭐야? 없으면 전달이 안 된다고. 그리고 또 뭐야? To get support. 뭐 하기도 어려워. 병렬이네. 우리의 욕구를 전달하기도 어렵고 전달이 돼야 뭘 얻겠냐? 서포트. 뭘 얻겠어? 지지나 도움을 얻을 거 아니야? 어떤? That we need from others. 다른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필요한. 니네 아직 고등학교 1학년인데 그래. 엄마 아빠가 뭘 알아야 니네한테 도움을 주지. 근데 표현을 못하고 엄마 아빠 앞에서 슬퍼. 너 어떻게 슬픈 거야? 슬퍼. 뭐 어떻게 슬픈지 엄마가 알아야 도와주지. 슬퍼. 이거 어떻게 말로 해? 말 못하겠어. 어떻게 도와줘? 그렇지? 정확히 표현을 해야지. 그 표현이 바로 어휘력, 표현력이야. 오케이? 말 잘하면 도움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야. 오케이? 하지만 those who are able to distinguish 구별을 해. 좋은 놈들이야. 사람들인데 할 수 있어. distinguish 알지? 식별할 수 있는 애들이야. between a range of various emotions. 그 다양한 감정들의 범위 사이에서 구별력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애들. 오케이? 그런 애들이 동사를 강조해 놓은 거야. 한다. 훨씬 더 잘한다. 뭘 잘해? 매니지. 다룬다. 두 글자로 뭐야? up and down. 한자로. 오를 기. 엎드릴 복. 기복. 뭐야? 삶에 뭐가 있다? 기복이 있지. 좋을 때 나쁠 때가 있단 말이야. 그걸 기복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그 삶의 일상적인 존재, 우리가 보통 세상을 살면서 존재해 나가면서 겪을 수 있는 기복을 다루는 걸 더 잘한다고. 그러니까 어려울 때나 슬플 때, 기쁠 때, 슬플 때 이걸 표현을 잘하는 애들이 그걸 잘 매니지 해나간다고. 누구보다 잘해. 당연히 표현을 잘 못한 애들보다겠지. Those who see 모든 것을 뭘로만 봐? 흑백으로만 보는 거지. 이건 표현력이 부족한 거잖아. 그럼 생각해봐. 너네 그림 그릴 때도 칼라 뭐 48색 물감 가지고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는 거지. 검은색 흰색만 가지고 뭐 어떻게 아름다운 그림 어떻게 만들어? 한계가 있지? 네. 그럼 너희들이 감정을 표현해서 얻는 도움의 규모도 니네가 흑백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많은 도움과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래서 학교 상담하면은 뭐 힘드냐? 왜 힘들어요?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힘든지 얘기해봐. 그냥 힘들다고 그러면 그런 상담은 해결이 안 돼. 사실 제가요 힘들다는 게 몸이 힘들다기보다는 감정적으로 힘든데 이 감정적으로 힘들다는 게 가끔 제가 가져가는 의지가 부족해질 때 그때 꿈이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약간 그 우울함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우울함은 어떻게 보면 우울함보다는 두려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구나 그래서 도움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 그래? 어려운 점 그냥 어려워. 사는 게 힘들어요. 어떻게 도와주냐고. 그지? 그래서 표현력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내가 국어 배우는 거지. 후자가 훨씬 전자가 그렇게 표현을 잘하는 애가 훨씬 더 필요한 도움을 얻을 확률이 높겠어 낮겠어? 높지. 세상은 혼자 사는 게 아니야. 그래서 대학 면접도 그걸 보는 거야. 소통 능력. 오케이? 옛날엔 남자는 과묵해야지 그랬잖아. 과묵하면 늘 게 아무것도 없어. 많이 얘기를 해야 돼. 여학생들 과묵한 남자친구 매력 있어?
처음 봤을 때 매력 있지. 생각해봐라. 너 데이트할 때 꼴랑 헤어질 때까지 세 마디 하고 헤어진 남자가 어떻게 매력적이겠어? 경상도 남자 있잖아. 퇴근해서 뭐야? 아는 밥 먹자. 자자. 아니 이 얘기만 해가지고 무슨 멋있다 그래. 경상도 남자 뭐 말 수가 없고 멋있어. 한 2, 3년만 살아봐라. 답답해 뒤진다. 뭘 원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 차라리 아주 수고스럽게 자기야 나 이거 사는데 내가 이랬거든 떠드는 편이 나아. In fact 사실 연구가 보여주는 건 바로 그 감정적인 경험들을 분류하는 그 과정이 실제로 연관돼 있더라. 더 큰 감정 통제와 심리학적인 행복과 관련이 있더라. 자, 남들에게 전달 안 해도 스스로 감정을 내가 이 감정은 도대체 뭘까? 그걸 내 나름대로 어휘로 표현하려고 애써도 스스로 감정적으로 뭔가 편해지고 행복이 느껴지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더라. 그걸 일단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시간이 언제야? 내 감정, 오늘 느꼈던 내 감정이 뭐였지? 이걸 글로 표현하고 어휘로 분류하려는 그 작업을 하는 시간이 언제야? 아까 2학년짜리 다이어리야. 일기가 그런 거 아니?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 하루 동안 있었던 일에 느껴진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보다 행복하고 아름다운 내일을 맞이할 수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네. 일기 쓰냐? 네. 방학 동안에 일기 써온 거 검사한다고 해서 억지로 썼던 그 초등학교 때가 마지막 아니야? 매일 씁니다. 니네도 그런 경험 있어? 일기 방학 동안에 믿었던 일기 쓰느라고 기상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날씨가 어땠는지 찾아. 니네 그랬냐? 매일 썼어요. 초등학교 때 그랬지. 날짜하고 날씨 써야 되는데 날씨 비 왔나 어쩐지 몰라가지고. 나도 그랬어. 근데 일기라는 게 자기만 봐야 되는데 그걸 선생님이 본다는 자체가. 그래서 학생들은 일기를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나를 어떻게 봐줬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쓰지 않나? 일기가 아니지. 일기는 나만 봐야 돼. 나만. 정답. 무슨 진정한 우정이 왜 나와? 이런 거 바로 과감하게 털어버릴 수 있는 훈련이 돼 있어야지. 자, 두 번째. 디테일드. 레이블 나오네. 감정에다가 세부적인 분류하는 것. 이것은 어떻다? beneficial. 유용하다. 하자가 없잖아. 3번. 어디서 지울 거야? 감정 분류 나온대, 선생님? 이게 무슨 뜻인 줄 알아? 하는 것보다 말하는 게 쉽다. 우리말은 4글자. 말이 쉽다. 말이 쉽지. 뭐야? 한동안 어렵다는 거지. 근데 이 새끼는 계속 하래잖아. 카테고라이즈. 이것도 동의어야. 분류하고 분류해라. 작업들. 효율성 있게. 레이블이 감정이고. 용감해져라. 그리고 소통해라. 용감하게 너의 필요를 소통해라. 좋은 말이지. 감정이 없잖아. 그지? 오늘 지금 여기까지 문제 풀었을 때 제목은 괜찮은데. 그래서 제목이 아까 3점짜리도 있었지만 제목도 거의 3점으로 안 나와. 기본 문제. 우리는 관건이 뭐다? 여기 다 2등급 이상 노리는 친구들은 제목 문제는 시간 단축에 항상 노려야 돼. 응? 니네하고 예비 고1이 다른 점이 뭐냐? 예비 고1들은 이 선행한다면서 이거 푸는 놈 있을 거 아니야? 푸는데 걔네들은 한 문제 가지고 엄마 이거 풀어? 다 풀었니? 좀만 더. 다 풀었어? 좀만 더. 그러고 한 문제 가지고 한 15분 푼 다음에 엄마 4번. 와 우리 애 똑똑하다. 아무 소용없어. 한 문제 4분 풀면 45문항인데. 니네 수능 문제풀이가 듣기도 빼면 50분인데 50분짜리 문제를 180분에 어떻게 풀어? 이건 알아도 절반은 날리는 거지. 그래서 수능은 전략이다. 그리고 평가, 처음에 얘기한 거 기억나? 평가원은 너희들에게 모든 시간을 다, 모든 문장을 다 해석해서 그 완전한 해석에 시간을 투자해서 풀기를 원하지 않는다.
대입파악이다. 대입파악이 됐느냐만 묻는다. 그래서 오늘 수업 내용 정리해보면 니네들 지금 해석도 했지만 전체적인 소재와 그 글쓴이 화자의 무엇에 대한 얘기야? 입장. 이 소재의 내용을 화자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득이 있다고 보는가? 아니면 부정적이다라고 보는가? 아니면 바람직하다고 보는가? 아니면 없애야 된다고 보는가? 두 가지 조합하면 제목 문제뿐만 아니라 주제 문제까지 너희들의 손에 있소이다. 알겠니? 자, 잔소리로 5분 채울 건데 그 다음 도표는 내가 지난번에도 안 했지만 이번에도 안 할 거야. 하지만 넘기기 전에 이거 소홀히 하지 마. 단어 적는 거 있지? 이미 다 푼 사람들도 내가 그 전에 썼는데 답지 없이 봤을 때 혹시 기억이 안 나는 게 없는가 이렇게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한테 와서 물어볼 것들은 선생님 제가 문제를 풀다 보니까요 이 단어가 원래 저는 이 뜻으로 외웠는데 이런 뜻도 가능한가요? 이런 거 꼭 물어봐야 돼. 그걸 다이어라고 하는 거야. 우리 유이어와 반이어도 공부했지만 요즘 작년부터의 트렌드가 다이어가 많이 나와. 다이어. 크레딧입니다. 크레딧. 아는 뜻 이거 크레딧. 어? 신용카드. 크레딧 뭐야? 크레딧 카드. 신용. 다른 뜻. 비용. 재화. 화폐. 수능에서 크레딧은 신용이라는 뜻도 나오게 뭐야? 알고 보고 40번 뭐 크레딧 카드, 플라스틱 카드 이렇게 나오지 않았어? 네. 칭찬이나 공로란 뜻이 있어. 그래서 니네 영화 엔딩에 올라오는 자막을 무슨 화면이야? 크레딧 화면이라고 하지. 이 작품을 만드는데 공헌한 사람들 이름을 올리는 거야. 나아가서는 이게 신용이라는 뜻도 있어. 그럼 니네 결국 이 신용이나 공로나 칭찬이라는 뜻이 수능에 나오거든. 나오는데 맨날 크레딧을 아까 누구처럼 신용. 이 뜻만 알면 이 뜻을 놓치기 때문에 틀리게 된다. 뭐 말인지 알겠어? 또 나간다. 컨피던스가 뭐야? 자신감. 무슨 뜻일 때? 이런 뜻이 있어. 오케이? 이거는 많은 지문을 읽으면서 다양한 같은 단어의 다양한 맥락들을 공부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혜야. 단어가 부족해요. 그래서 단어장을 달달달달달 그것도 어떻게 해? 니네 내가 안 봐도 비디오야. 남학생들 대부분 보면 단어장에 다이어라고 해서 뜻이 여러 가지가 나와. 1번, 2번, 3번 나오거든? 1번만 외우는 것도 아니야. 한글 제일 적은 거. 어? 뭐 긴선 뭐다. 우와. 뭐하다. 누가 요것만 외우면 되겠다. 맞다고. 지금 맞다고 해줘. 그건 공부가 아니라고. 그래서 너네 평소에 지금 선생님이 단어 시험 내주고 외울 때 내가 그래서 20문제 정도는 맥락으로 내는 거야. 그래서 단어 시험 보면 선생님이 영어 쓰기 말고 빈칸 채우라 그러지. 그거 그냥 암기해서 쓰라는 게 아니고 이 상황에서 필요한 뜻을 가진 단어는 뭐냐. 이거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작년부터 니네도 들었겠지만 수능 영어가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절대로 단어가 생소한 게 나온다든지 내용이 크게 어려진 것도 아니야. 선생님이 가만히 분석해보니까 다이어 문제가 엄청 많아. 평소에 이 뜻으로 알았는데 다른 뜻으로 해석해야만 문제가 풀리는 것들이 많이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들도 어떤 단어가 그냥 넘어가지 말고 이 단어 내가 평소에 이렇게 알았는데 그 뜻이면 여기서 해석이 안 되는데 다른 뜻이 있나? 찾아볼 수도 있고 선생님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하루에 하나만 잡아나가도 1년이면 365개의 다이어 공부가 되는 거야. 이 매일매일 공부를 무시하지 마. 하루에 10개만 해도 1년이면 3,650개야. 3년 하면은 10,000개 정도 되겠지?
고등학교 수능 필수 단어가 대략 수능 내신을 위해서 기본 단어 말고 아이마이 니마이 말고 좀 기본적으로 이 단어 공부하면 수능도 내신도 편해지다 하는 개수가 2,200개 정도. 그래서 그 능률출판사 니네 다음 단계의 단원장은 수능 완성 2,200 단원장이라는 게 있어. 뭐 그 출판사가 정한 거니까 대략 많이 잡으면 2,000개에서 3,000개 되는 거야 단어가. 뭐 1년이면 끝내. 벌써 우리 단어 시험 계속 보니까 그렇게 낯선 단어들이 많지는 않을 텐데 문제는 헷갈릴 텐데 지금 분명히 본 단어인데 이게 이거였나? 애티튜드가 적성이었나? 태도였나? 뭐 이렇게 헷갈리는 정도일 거야. 부지런히 노력하세요. 알았어? 그래서 네. 오늘 마지막 얘기야. 처음 얘기했던 거 기억나? 내신이 부족한 친구가 여기 절반도 넘어. 이대로라면 인서울 힘들 것 같다. 포기하지 말고 정시까지 준비. 니네는 정시도 지금 수시야. 니네 때는 바뀌어가지고 정시도 수시라고 이제 내신이 반영되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니까 니네는 선배님들처럼 이런 거 정시충이라 그랬지. 정시충이 학교의 모습이 어떤 걸 그랬어? 노는 거. 시험 공부 안 하고 학교에서 중간고사 본다 그러면 어차피 정시인데 뭐 4351, 4351 이렇게 찍는 애였어. 어차피 내신 안 들어가니까. 니네는 정시를 본다고 해도 그렇게 내신을 봤다가는 비속어 써야 되는데 X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니네는 이내 세대는 입시가 바뀌어서 정시충마저도 내신 관리는 해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부지런히 공부하셈. 고생들 했고 질문 있으면 꼭 하세요.